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 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아려 보십시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뜻입니다. 여섯 번은 계속 깜빡이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길게 켜졌다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켜지는 거. 일곱 번째. 이렇게 보통 켜지는 것보다 조금 길게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형태를 아까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일곱 번째 길게 켜지는 게요. 네. 교수님 그럼 15초예요? 그래갖고 다 합치는 것이 다시 15초 만에 반복하는 겁니다. 다 합쳐서요? 예. 그게 여기 이제 15초라는 게 15초마다 같은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방위 표지가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지금 이제 동서남북을 이렇게 표시할 때에 우리 시계 바늘 방향으로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동쪽은 3번 깜빡거립니다. 남쪽은 6번 깜빡거리고 서쪽은 9번 깜빡거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계 12시간짜리 하는 교정시계 보시면 12 있고 3 있고 6 있고 9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것처럼 해놓고 깜빡이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6번 깜빡이면 남쪽 방향이다, 남방위 표지다라는 걸 알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 보면 저게 6번 깜빡거리는지 7번 깜빡거리는지 9번 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3번 깜빡거리고 쉬는 거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9번 깜빡하는 것도 9번 했구나 하고 우리가 뭐 8번을 헤아리더라도 10번을 헤아리더라도 9번 했구나 하는 거 아닌데 6번 이게 애매하니까 6번짜리는 6번 깜빡이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길게 한 번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더라도 깜빡깜빡 하다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한 번 좀 길게 이렇게 켜지면 저거는 6개짜리구나 라고 알아라고 6개짜리에만 길게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시짜리는 3개하고 6개하고 9개에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한 번 하고 말 거냐? 2번 하겠습니까? 10번을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는 밤새도록 깜빡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그냥 이렇게 계속 이게 계속 깜빡입니다. 해 지면서부터 그냥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깜빡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북방위 표면은 계속 깜빡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구분하도록 해놓은 것인데 이게 남방위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짧게 6번 깜빡이고 요 퀵 되어 있는 건 1초에 한 번씩 할 때 이렇게 씁니다. 퀵 6번. 그 다음에 퀵보다 2~3배 정도 더 길게 그럼 한 2~3초 걸리겠죠. 한 번 해주는 겁니다. 한 번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반복이 15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광달거리가 7마일. 7마일이니까 한 10km 정도 보인다는 얘기고 황색과 흑색으로 망대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뜻이거든요. 자, 다른 거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불빛이 이렇다는 얘기죠. 깜빡 6번.
그 다음에 확 길게 켜지는 거 한번. 이렇게 해갖고 15초마다 반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 한 거, 요거는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6번 하고, 좀 길게 하고, 또 쉬었다가, 깜빡깜빡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6번 깜빡이고, 뒤에 한 번 길게 하도록 하는 형태로 간다. 그래서 난방위 표지인데, 요게 항행 통보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삼각형이 두 개가 있고, 황색, 블랙, 옐로우, 블랙하고 YB 이게 아이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항행 통보에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행 통보에는 컬러로 못 쓰거든요. 항행 통보는 흑백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Y, 옐로우, 블랙 이 옐로우, 블랙을 표시합니다. 예, 위에 게 옐로우, 밑에 게 블랙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시험 칠 때 이거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표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난방위 표지라고 해도 맞고, 색깔은 위에가 노랗고 아래가 검다고 해도 맞고, 여기서는 남쪽 방향으로 지나가야 된다라는 말도 해도 맞고, 북쪽 지역은 위험하다라는 표시다 하는 말도 맞고요. 자, 이제 또 보시면 여기에 황망대형, 황흑원형, 황은형, 녹망대형 이렇게 막 색깔 칠해주지 않고 흑백으로 해놓고는 확 색깔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뜻이 있거든요. 자, 황색 망대형이다. 그러면 아까 특수표지 전체 노란 것, X자가 되어 있는 것 이 얘기고요. 황흑원형, 황색과 흑색이니까 아까 난방위 표지 직전에 봤던 건 얘기고요. 여기 있죠? 숫자가 Q6L1 되어 있는 거죠. 황이죠? 그러면 황색이 위쪽이고 중간이 검고 그러면 삼각형 뾰족한 곳이 중앙에 모여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동쪽의 반대인 서쪽을 표시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녹색 망대형 같은 거 이거는 초록 사각형이죠. 초록 사각형 이렇거든요.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난방위 표지. 요거 황색, 흑색, 황색이죠. 자, 중앙이 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보통 이렇게 우리 한국 전통 악기 장고라 해갖고 장고형이라고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장고형이라고 많이 표현해 쓰거든요. 이것이 서쪽입니다. 서쪽 표시하는 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색깔은 황색, 검은색, 황색. 그럼 아까처럼 항행 통보에서 이것이 표기가 될 때는 황색이니까 옐로우, 블랙, 옐로우, 그러니까 Y, B, Y 이렇게 표기를 해서 흑백으로는 표시를 해줍니다. 제가 이것도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흑, 황, 흑이죠. 검은색이 위쪽으로 가 있고 황색이고 황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동방위 표시입니다. 삼각형이 각각 서로 뾰족한 곳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황색, 흑색 위쪽이 황색, 아래쪽이 흑색, 흑색 쪽으로 가르친다는 얘기니까 남방위 표지. 이것은 동방위 표지입니다. 남방위 표지는 유일하게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동방위 표지니까 3대 있죠. 3시 방향이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6시 방향이다.
3시 방향으로 가라는 뜻이다. 6시 방향으로 가라는 뜻이다라고 읽으면 쉽습니다. 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흑색, 황색, 흑색, 뾰족한 곳이 검은색, 뾰족한 것이 검은색. 그래서 요거는 동쪽을 가리키는 동방위 표지. 그래서 3번 깜빡이라 3시 방향이다. 이런 것이. 지금 제가 3시 방향, 6시 방향 하니까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3시 방향이래 하면은 쉬운데 이거를 우리가 바다에서는 동서남북을 읽습니다. 동쪽을 3시 방향으로 봅니다. 남쪽을 6시 방향, 서쪽을 9시 방향으로 봅니다. 북쪽을 12시 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을 다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문진이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주문진이 이렇게 보이면 12시 방향이 북쪽입니다. 12시 방향으로 가면 북한 가거든요. 그 다음에 6시 방향으로 가면 이것이 저 경포대로 내려가는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9시 방향으로 가면 대관령 가는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3시 방향으로 가면 동해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보면 동서남북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배가 가는 나침반에서는 이걸 360등분을 나눠 가지고 씁니다. 더 정밀하게. 그래서 3시 방향으로 가는 것을 90도라고 씁니다. 다음에 6시 방향으로 가는 걸 180도라고 쓰고요. 서쪽으로 가는 걸 270도라고 씁니다. 다음에 북쪽으로 가는 것을 360도라고 하기도 하고 0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는 숫자로 바꾸는 것이 컴퓨터에 알아듣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전부 숫자로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비행기든 선박이든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숫자로 그냥 바꿔서 바로 요즘에는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모터보트 교육받을 때도 세자리 숫자로 그냥 말을 했습니다. 몇 도로 가세요? 그럼 그 바다 위에서 이제 몇 도 하는 것을 나침반을 보고 숫자를 맞춰야 됩니다. 자, 여기에 밑에 글자를 쓰면 이렇게 씁니다. 동방위 표지. 검으니까 블랙, 노라니까 옐로우, 그 다음에 다시 블랙이니까 옆으로 쓰면서 블랙, 옐로우, 블랙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콘이 동방위 표지 아이콘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래서 이 표시만 나오면 머릿속에서 페인트가 이렇게 칠해졌다 하는 것으로 알아셔야 됩니다. 자, 남방위 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옐로우, 블랙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되어 있으면 식물이 저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멀리서 봐가지고 요 위에 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안 볼 수가 있어도 바람에 날아갔나 보다 생각하고 삼각형을 이렇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바람에 날아갔다 하더라도 색깔만 되어 있으면 검은색 삼각형 두 개가 꼭지점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만 있어도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색깔을 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운 건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홍흑 되어 있는 거.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고립장애 표지. 안초위에 세워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아이콘은 동그라미 두 개가 이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씁니다. 블랙, 레드, 블랙. 그래서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검은 쇠공 두 개를 중간에 용접을 해가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요 우리 중문전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경부까지 내려가면서 곳곳에 바다에 보시면 눈에 띌 겁니다. 몇 개가 눈에 띌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노랗고 검은 게 있는데 아 저게 이름이 뭐지 하면서 이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경포 갈 때 저 중간에 순거세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초에 있는 설악대교입니다. 설악대교 밑으로 배가 통과하게 되면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초록색 사각하고 빨간색 삼각형이 눈에 띄어야 됩니다. 모를 때는 안 보이는데 지금은 보여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배가 이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갈 때에 배 왼쪽이 보이죠? 네. 좌연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봤을 때에 빨간색이 보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겠고 중앙에 빨간 흰 바탕에 빨간색 줄 두 개를 하는 이게 중앙분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앙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왼쪽은 여기까지 오른쪽은 여기까지 라는 말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요거는 자세히 보면 이 옆에 등이 붙어가 있습니다. 밤에 초록색 불이 켜져요. 빨간색 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흰색 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사진을 찍어줬냐 하면 드론 촬영했던 분이 하필이면 또 속속어가지고 가족들하고 갔다가 보여서 찍어서 저한테 갖다 준 겁니다. 교수님, 진짜 다리 밑에 이게 있었기다 하면서. 이게 더 자세히 보시면 더 나타나죠. 등이 보이죠, 여기 등. 등이 보이죠. 여기도 등이 보이죠, 흰색도. 그 다음에 보시면 12, 14 이렇게 된 게 또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배가 요걸 통과할 때 막 안테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통과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아까 물에서부터 높이를 하는데 이 높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물 높이가 3개를 했지 않습니까? 약 최저 저조면, 평균 수면, 약 최고 고조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놔야 안전하겠습니까? 약 최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물이 가장 많이 찼을 때부터 기준해갖고 12m, 14m. 그래 놔야 14m 맞추면 되지. 물이 쭉 빠졌을 때 써놓으면 물 올라오면 안테나 다 부서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약 최고 고조면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 까다롭게 물을 수 있습니다. 수면이 지금 여러 개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다리 밑 통과할 때는 여기에 표시된 12m, 14m는 가장 높은 물이기 때문에.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건너편에도 되어 있죠. 빨간색 되어 있고, 중앙, 빨간색.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건너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들어간 배가 나와야 되잖아요. 들어간 배가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올 때는 가면 요 건너편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반대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 반대로 되어 있을까? 요대로 되어 있을까?
요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처음 설치할 때부터 무조건 똑같이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안쪽이 육지죠.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갔기 때문에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다 빨간색 요대로 해놓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규정이거든요. 이쪽이 육지거든요. 이쪽이 바다고. 그래서 들어갈 때도 왼쪽 초록색, 오른쪽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그대로 붙여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 기둥에는 노란색을 붙입니다. 다리 기둥에 노란색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중앙선.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키는가 보겠습니다. 요게 요 다리를 통하고 들어온 안쪽이거든요. 하필이면 제가 여기서 행사가 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면 바다가 아름답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입니다. 그래서 여기 찍었어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안쪽인 거 맞죠? 아까하고 반대쪽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입니까? 밑에가 표지가 붙은 게 보이죠? 네.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얼핏 봐도 삼각형 같죠? 사각형 같죠? 그럼 이거는 사각형은 초록색이고 삼각형은 빨간색이라고 내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 사실 둘 다 검거든요. 멀리서 해놓으니까 검지만 요거는 흰색이고 초록색이고 빨간색이라고 내 눈이 막 색깔을 갖다 넣어서라도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했거든요. 보십시오. 조금 더 검은색이죠?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그래서 이쪽이 계속 빨갛죠. 삼각형이죠. 아까 건너편에서 봤던 것하고. 자, 요게 되면 밤입니다. 밤에 보시면 노란색, 어디가 노란색이 됐습니까? 다리 기둥. 다리 기둥 노란색, 초록색, 흰색, 빨간색 아니고 노란색 비슷한데 머리도 빨간색입니다. 네. 노란색이라고 우겨도 빨간색이라고 우기셔야 돼요. 노란색이죠? 네.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정말 휴대폰을 가지고 최대한 늘리고 정밀하게 찍는다고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색깔별로 계속 바뀌니까 많이 찍었는데 색깔이 그나마 나온 게 이게 그나마 나와서 가져왔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밤에 가시면 이제 저한테 전염이 돼가지고 이걸 또 찾으러 이제 눈을 부릅뜨고 보시게 됩니다. 이건 부산의 영도대교입니다. 우리 노래에 나오는 영도 다리 난간 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리가 많죠? 기둥이 많죠? 기둥이 많아서 기둥 사이사이마다 배가 지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요 사이로 배가 지나가도록 해놨습니다. 이쪽에는 안 해놨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가는 배는 일로 가고 일로 가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 배가 지금 지나갔거든요. 요 사이로 지나갔을 겁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배가 어디로 지나갑니까? 건너편에서 오는 배는 이쪽으로 오죠. 그게 건너편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산에 가서 영도 다리를 볼 때에 이게 들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거 보러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네요. 이제 가면 그걸 봐야 돼. 더 크게 막 확대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초록 사각, 빨강, 초록, 빨강. 불이 여기 달려가 있죠. 흰색 등 달려 있고 빨간색 등 달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이에서 구경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